강원도 고성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로 번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와 부상자까지 나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시작된 불은 속초 시내를 한 번에 삼키기도 했습니다. 또 연기가 너무 심해 사실상 산불 현장에서는 폭발음이 들리는 등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속초 상황과 산불이 났을 때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화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지금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속초, 또 강원도 인제, 또 강릉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현재 상황을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다행히 강풍이 좀 잦아들고 이제 날이 밝아지면서 헬기로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면 조기에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속초에 이어서 지금 불이 꺼진 것으로 알았던 충남 아산이나 또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이런 산불 또 재발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네, 산불은 특히 불이 꺼졌다고 하더라도 잔불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발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요.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하더라도 잔류 인연을 남겨서 네. 잔불 제거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봄철로 넘어오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이제 화재 사건이 자주 발생하긴 합니다만 이번 속초 산불은 규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속초 산불의 경우 바람도 강하게 불었고 그리고 야간에 발생했고 날씨도 상당히 건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속초, 이 강원도가 험한 지형 등으로 인해서 불이 급격히 번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산불 또 불 하면은 겨울철에 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4월 달에도 여러 번씩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의 영향이 크게 받는 게 산불이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라는 게 산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겁니까? 일단 그 바람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시속 100km 정도의 강풍이 분다고 하면 네. 1시간에 그 화재 확산 속도는 5km 이상 속도가 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산불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 지역의 산불이 잦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그 양간 지풍이다라고 해서 양간 지풍이 그 강원도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인데요. 네. 이 바람이 그 국지성 강풍인데 이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이 잦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속초 산불에 총력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소방청에서는 대응 3단계라고 해서 전국에 동원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지금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방제 시스템은 지금 없는 건가요? 당연히 방제 시스템은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청의 관리하에 시도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그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방청 같은 경우는 이번 속초 산불로 인해서 소방청의 최고 대응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방청 대응 3단계 어떤 상황일 때 발령되는 거죠?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그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수 있는 이 대응 체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대응 3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고성 지역은 휴교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지금 산불이 좀 진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아침이 됐고 강풍이 좀 잦아들기 때문에 젖들었고 헬기를 동원해서 지금 불을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불의 그 확산 속도도 줄이고 산불도 조만간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헬기가 투입된다는 거 이게 진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산불에서는 그 헬기가 가장 유용한 산불 진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강풍이 불면 이 그 헬기를 띄우는 것조차도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초속 한 60km 이상이 되면 소방 헬기도 어떤 위험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면서 화재 진화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다시 좀 원론으로 돌아가 보면 속초 산불의 혹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변압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변압기가 어떤 과부하가 걸려서 폭발해서 화재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변압기 단자 간의 어떤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열이 축적되었다가 폭발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또 변압기 노후화로 인한 전기 스파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상 징후가 발생됐을 때 전기 차단기가 있는데 그 차단기만 즉시 내려줬더라도 이 변압기에 의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대피를 한 상황인데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국민 대피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일단 매스컴 방송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재난 문자가 오면 재난 문자대로 신속하게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입과 코를 잘 막고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피 요령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산불 건조할 때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산불 감시대라고 해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산림청이나 시도에 사실은 이 산불 감시대가 전문 인력은 아닙니다. 일반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일용직이 산불 감시대로 조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문 인력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산불 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화성 교수와 함께 지금 속초 산불 그리고 대피 잠시만 조금 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 대피 요령까지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실내 초등학교라든지 체육관까지 이동하라는 그런 문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로 좀 이동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문자에서 대피하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대피소가 있을 겁니다. 예. 안내하는 대피소로 이동을 하되 산불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가능하면 먼 거리로 떨어진 곳에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산불도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 산불이란 것이 바람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 있는 대피소가 보다 안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화성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